안녕하세요. 수요일 뉴스톡톡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플로리다주의 코로나 확진자 상승을 엄중한 사태라고 보고 연일 론 드선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사상 최악이라고 밝혔던 플로리다주의 지난 8일 확진자 숫자가 잘못 집계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플로리다 보건국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CDC가 플로리다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보고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며칠 동안 보고된 사례를 하루치로 통합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현지 언론인 플로리다 선 센티널이 CDC가 집계한 자료를 인용해 플로리다주가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CDC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8일 신규 확진자 수가 28,317명으로 집계됐는데 실제 신규 확진자는 15,319명이었습니다. 보건국은 CDC가 오늘 공개한 플로리다주의 확진자 수는 정확하지 않고 여러 날을 하루치로 통합했다며 CDC가 이 기록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면서 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DC는 11일 오늘 플로리다 보건국의 주장에 대해 CDC의 계산 착오라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CDC는 28,317명을 19,584명으로 바로잡는다고 발표했지만 플로리다 보건국이 밝힌 15,319명과는 여전히 5,000명 차이가 나 논란은 여전합니다. 한편 드산티스 주지사는 델타 변이로 촉발된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백신 접종 의무화나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 시스템 도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CDC가 어린이들의 교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CDC가 집계하는 플로리다주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를 근거로 드산티스 주지사를 맹렬히 비난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5%대 중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랐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지난 6월과 동일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3%보다도 높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3%,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높았던 6월의 4.5%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과 원자재, 인력 공급 차질이 맞물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추세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 등 경제 전문 매체들은 근원 CPI의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번 발표 수치는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계속 시장에 돈을 풀고 있으나 예정보다 빠르게 긴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끝내 어제 1조 달러에 이어서 추가로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을 풀 꿈에 부풀었습니다.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 예산 결의안을 11일 통과시킨 것입니다. 공화당 전체 49명 의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내 공화당 의원이라고 불리는 조 먼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5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은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속전속결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기세입니다. 스테이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예 휴가를 이달 넷째 주 끝내고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은 전날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약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고 해당 예산안은 찬성 69명에 반대 3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인프라 예산 4조 달러 가운데 일부로 당시 포함 안 된 예산이
이날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공화당은 침울한 분위기인데요. 정치적인 패배로 인프라 예산안에 찬성했던 초당파 상원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해 일부 군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73%, 미군을 제외한 나머지 비접종자에게 접종 명령을 내릴 방침인데요. 이를 거부하면 처벌 또는 불명예 제대를 각오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9일 전군에 보낸 통신에서 9월 중순까지 모든 병력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군은 의무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식품의약국이 9월 이전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하면 오스틴 장관이 곧바로 접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승인권을 얻어 모든 군인들에 대한 접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최근 확산 중인 델타 변이가 군인 건강과 군 준비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도 우리는 아직 전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은 우리 군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을 더 잘 보호하며 우리 군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호응했습니다. 국방부는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에 대한 처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접종 거부는 명령 불복종에 해당해 군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백신 거부자는 명령 불복종 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해 앞으로 진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긴급 사용 승인 단계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 의무화한 사례로 탄저병 접종이 있는데요. 미군은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탄저병 백신에 대한 접종을 1998년 시작했는데 정식 승인을 받은 건 2002년이 돼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공군 병사가 탄저병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상관이 내린 적법한 명령을 고의로 거역했다는 이유로 정부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송에서 군인들의 탄저병 백신 접종을 막는 명령을 법원이 내렸고 최종적으로 군이 장병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밀린 집세 때문에 벌어진 말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번지며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0일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은 이날 자정 직후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경찰은 한 주택의 차고 진입로에 총상을 입은 채 누워있는 여성과 역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채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고 남성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의 세입자로 용의자는 집주인 아놀드 산체스였습니다. 집주인은 주택에서 농성해 경찰 기동대, 스왓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결국 협상 끝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안에 또 다른 여성 세입자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78세의 집주인이 밀린 집세로 다툼을 벌이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산체스에게 2건의 1급 살인, 1건의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세입자들과 빈 방을 세입자들에게 내줬던 산체스 씨는 수개월 이상 밀린 월세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매번 소란스러운 싸움이 이어지자 차라리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라고 말했으나 용의자 산체스 씨는 내 방식대로 해결하겠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하루, 온통 암울한 뉴스뿐입니다. 밝고 기쁜 뉴스 전해드릴 날을 기대해보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